등기를 보면 굉장히 작다. 평수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발코니 확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쪽 이제 확장된 평면도를 보시면 좋죠. 한 평이라도 더 넓게 설계를 뽑아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빌라의 분양 평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를 분양받을 때 혹은 매수를 할 때 분양사무실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분명 32평형 빌라예요, 혹은 뭐 33평형 빌라예요,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면적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면적이 적게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발코니 확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대부분의 빌라들은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뭐 분양받는다거나 아니면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요, 발코니 확장 면적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정확한 면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분들이 어떻게 그 실사용 면적, 실제 면적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건축물에 평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빌라를 분양받기 전에 평면도를 이제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분양 사무실이나 아니면 건축주에게는 그 해당 빌라의 그 평면도,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청을 하면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평면도를 받아보면 좋은 게요, 그 호실의 정확한 구조와 치수, 이게 이제 치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 배치라든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때 좋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그 방향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무슨 향이구나 이런 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면도에는 발코니 확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등기 면적에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아래는 확장 전 평면 도면이고 위에 확장된 도면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딱 여기 발코니 확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쪽 이제 확장된 평면도를 보시면 그런 표시가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밑에 주방 쪽에 그 작은 방 두 개, 여기 발코니만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세탁실이라든가 보일러실 아니면 다용도실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확장을 안 했고, 여기 윗부분 거실, 안방 요런 부분은 지금 다 확장을 해서 실제 면적을 좀 넓게, 등기 평수보다 넓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기에는요, 여기 이쪽 평면도 보시면 그 발코니 확장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이 면적이 등기에는 기재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죠. 그 면적에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이런 게 있는데, 등기에는요, 이 서비스 면적, 발코니는 대표적인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 이 확장 전 면적만 기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 면적을 알고자 할 때는 이 발코니 확장 면적, 발코니 면적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위 도면은요, 그 발코니 확장형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평면도인데요, 도면인데, 즉 평면도상 확장 발코니는 발코니로 설계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이쪽 그림처럼 확장을 해서 실내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가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전용 면적은 발코니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면적은 제외하고요, 실제 면적만 기재가 됩니다. 2010년 이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의 상당수가 이러한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발코니 확장 면적을 계산할 때는 확장 발코니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그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곱해가지고요, 3.3058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평면도에 지금 수치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 거실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거실 부분의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된 이 치수를 보시면 가로가 한 3.5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2m 정도 돼요. 그러면 3.5 곱하기 1.2라면 4.2 제곱미터 되거든요.
근데 이 4.2제곱미터를 3.3058로 나누면 약 1.27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거실 부분이 1.27평이죠. 그러니까 이 거실 부분 발코니 확장을 하면 거실이 1.27평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도면 보시면 요 집은요, 이 확장 전에서 확장 후로 보면 크게 확장된 부분이 이 거실, 안방, 그 다음에 요 작은 방 쪽에 이 측면 발코니, 이렇게 세 부분이 크게 이제 확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요 합을 계산을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해갖고 뭐 3.308 해가지고 이 세 개 면적을 합산을 해보면 약 5.5평 정도가 확장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주택의 등기 면적은 56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6.9평인데 여기다가 확장된 면적 5.5평을 더하면 실제 사용 평수는 한 22평, 그러니까 22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 돼요. 실사용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등기상으로는 17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좀 작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확장된 면적, 눈으로 가서 이 확장형 빌라를 보시면 2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보다는 넓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 면적 확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같은 건물 내에 근생 빌라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빌라, 동네 다니시다 보면요, 빌라는 5층 건물이 많아요. 1층은 주차장으로 돼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빌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빌라인데 6층까지 올라간 빌라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부분 2층이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근생 빌라일 경우가 많아요. 근생 빌라는요,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줄임말로 분양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정식 용어는 아닌데 그냥 분양시장에서 편의상 근생 빌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생 빌라는요, 최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약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산 또 등기상으로 보면 얘 태생은 주택이 아닌 뭐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는 거, 요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은요, 본 용도가 상가 또는 사무실이라서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 실사용 면적과 같게 됩니다. 왜냐면요, 발코니 확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기 면적이 그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분양받을 빌라 건물이 6층 이상이라고 하면 같은 라인 2층의 호실의 등기를 한번 열람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사고자 하는 빌라가 402호예요. 그러면 202호 등기를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그 건물이 분명히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 등기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202호 면적이 훨씬 더 크게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형이 아니라 그냥 허가를 넣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402호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발코니 부분이 등기 면적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202호는 그게 다 합산된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02호의 발코니 확장된 부분하고 그 등기 면적, 합산된 면적이 202호의 등기상 면적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202호가 근생 빌라라고 하면,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쉽게 실제 402호의 면적을 알아내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근생 빌라는 다세대 주택과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게 아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때문에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일반인이 구별해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6층 이상의 빌라에서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축 빌라 32평형이다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는데, 과연 32평형이면 실제 빌라의 면적은 몇 평이나 될까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양 사무실에서는 보통 광고를 할 때 실사용 면적에다가 한 12평에서 14평 정도를 더해서 분양 평수라고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사용 평수가 18평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2에서 14 정도를 더해 가지고요, 30평형 혹은 32평형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참고로 실사용 면적이 한 18평 정도만 되면요, 방 3개에서 욕실 2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 구조가 충분히 설계가 가능해요. 정확한 면적 개념이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분양받은 빌라가 30평형대 빌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자신의 지인들한테, 우리 집 30평형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놀러 온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파트에 비해서 좀 좋아 보인다. 이거 30평 맞니?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경우 31평에서 34평이면 등기상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5.7평이에요. 여기다가 발코니 확장까지 하게 되면은 실제 사용 면적은 3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말하는 32평형이다, 33평형이다 하고 빌라에서 말하는 32평이다, 34평형은 실제 사용 면적에서는 한 10평 정도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빌라 30평형이다 그러면 아파트에 비교를 하면 작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빌라에서 내가 뭐 32평형이라고 알고 샀는데 아파트로 비교를 하면 한 24평형, 25평형 정도 되겠죠. 한 10평 정도가 실제로는 작으니까.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확장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발코니로 돼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확장할 건데 왜 굳이 그럼 처음부터 그냥 확장형이 아닌 집으로 설계를 하면 되지 왜 확장형으로 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발코니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건축 조례에 의하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요 200%예요. 그러므로 대장상 허가 면적이 200%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를 하면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200%를 넘겨서 더 넓게 건물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더 그만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더 커져요. 즉 용적률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발코니 면적만큼 실제 사용 면적을 넓게 확보할 수 있어서요, 용적률을 200%를 초과해서 건물을 짓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좋죠. 한 평이라도 더 넓게 설계를 뽑아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코니 확장형으로 짓는 게 대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차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요, 서울시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법, 여기 조례에 따르면요,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 개 호실의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면 18평, 18평 이하일 때는 세대당 주차 공간이 0.8대 이상만 확보가 되면 돼요. 그런데 60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18평이 넘어가면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60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그러니까 빌라를 다섯 세대를 신축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60제곱미터 이하니까 0.8대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5세대니까 0.8 곱하기 5 하면 4대, 주차장 4대만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5세대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한 세대당 한 대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은 5, 주차 공간이 5대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빌라를 짓는 땅들이 대부분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실제 평수 60제곱미터 이하로 맞춰가지고요, 주차장을 완화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용적률, 건물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을 더 완화해서 주차장의 그 공간 확보가 안 된다거나 주차 대수가 안 나왔을 때 건물을 최대한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완화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용 면적 평수를 줄여서 건물을 짓게 되죠. 참고적으로요,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요, 서울시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주차장 기준,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세대당 0.5대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0.8대 이상, 그 다음에 6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빌라의 그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보면 굉장히 작다, 평수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발코니 확장형으로 집이 적기 때문에 이 등기 평수보다는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실제 사용 면적이 몇 평인지를 좀 더 중점을 두셔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평면도를 확보해서 치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 해당 빌라가 6층 이상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2층은 근생 빌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당 오실 근생 빌라의 등기를 열람해 보면 면적이 나온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